언니, 저 사람 왜 그냥 들어가? 저거 무임승차 아냐? 한국의 한 지하철역. 두 명의 독일 여성이 한국 남학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그 남자 뒤를 따라가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타라고 해요. 현재 독일에서 교통기자로 일하고 있죠. 수년간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도시교통 시스템을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 여동생 엠마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엠마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여행 유튜버예요. 어릴 때부터 여행을 무척 좋아했고 대학 졸업 후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본인의 여행 경험을 알려주는데 보람을 느끼며 유튜버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지난번에 아시아 특집 투어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요새 한류가 워낙 인기 있다 보니 구독자들이 아시아 특집 2탄으로 한국을 가봐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동생이 어느 나라를 여행 가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사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게다가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첨단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어떨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같이 가보자는 엠마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규모와 청결함에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할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엠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위해 여행 브이로그를 찍느라 바빴어요. 언니, 여기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내가 여행한 나라 중 최고야. 그녀는 여기저기 최신 기술로 가득 찬 시설들을 촬영했어요. 수화물을 운반해주는 로봇과 청소 로봇까지 모든 것이 하이테크였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에 감탄했어요.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길 찾기도 너무 쉬웠습니다. 마치 관광객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생각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의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티켓 구매 과정도 매우 간단하고 편리했어요. 각 나라 언어로 된 안내도 충분히 있었고 공항 철도는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운행되었죠. 열차 안은 우주선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신기했어요. 내부 또한 깨끗하고 쾌적했죠. 공항 철도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잘 조직되어 있고 이용하기 쉽더라고요. 엠마는 계속해서 촬영을 하며 한국의 최첨단 시설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멘트와 함께 촬영을 계속하며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바로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알아보기로 하고 숙소를 나섰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언어를 지원하는 티켓 기계를 발견했죠. 영어를 선택하니 사용 과정이 매끄럽고 간단했어요. 게다가 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인식까지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티켓 기계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독일처럼 일회용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저희를 지켜보던 정보센터 직원이 교통카드를 사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그 카드는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상점에서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교통수단별로 다른 카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카드 하나면 다 됩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에서는 지역별, 구간별, 기간별 등 너무나도 많은 옵션이 있어 현지인들도 혼란스러워하거든요. 독일에서는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문서를 가져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든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심지어 이 카드는 여러 편의점에서 쉽게 충전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의 신용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신용카드를 후불교통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는 수십 장의 교통카드를 합쳐도 한국의 한 장의 교통카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교통카드를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했어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죠. 교통카드를 사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러 이동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딜 찾아봐도 티켓 검표원이 없었어요. 티켓 게이트는 최첨단이어서 단순히 카드를 태그하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펀칭이 안 된 티켓은 무효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검표원이 열차 안에서 직접 티켓을 확인하죠. 그 과정에서 무임승차자들이 많아지고 범죄도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지하철역에서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만큼 한국 지하철은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정말 놀라운 시민의식을 경험했어요. 한국에서는 무임승차가 거의 없고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더라고요. 역의 작은 화면에는 귀여운 기차 이미지와 함께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정확했어요. 사실 독일에서도 한국과 같은 스크린이 있긴 한데 자주 연착되고 이유 없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도 스크린을 믿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차가 취소되거나 연착되는 일은 제가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그런 도어가 없어서 가끔씩 사고가 발생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엠마는 지하철 이곳저곳을 계속 촬영했어요. 지하철 내부에는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과 소화기 등을 모아놓은 구호함도 있었어요. 게다가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위급 상황이나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비가 많았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한국은 지하철이 파업이 발생해도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엠마와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지하철이 도착했고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지하철 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에어컨과 공기정화 시스템까지 있더라고요. 덕분에 공기가 신선했고 향긋한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독일 지하철에서는 가끔 소변 냄새가 나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있는데 늦게 탄 한국인 승객의 가방이 문에 끼인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당황했어요. 독일에서는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긴장하고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 문은 저절로 바로 열리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승객들이 직접 손잡이나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한국은 완전 자동이었어요. 직접 지하철 문을 열고 닫는 시스템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한국 지하철은 외부 물질을 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기까지 했어요. 정말 놀라웠죠. 언니, 여기 지하철은 정말 신기해. 우주선에 탄 기분이야. 엠마의 말에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울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한국 지하철의 편리함과 안전성에 감탄했어요.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취소되거나 연착되는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지하철 시스템은 처음이었죠.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 가지 감탄하게 된 점은 바로 세심한 배려였어요. 엠마와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번 지하철과 버스를 탔는데 항상 노약자를 위한 전용 좌석이 눈에 띄었죠. 독일은 복지국가를 자랑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은 드물었어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던 날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노약자석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배려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는 직관적인 안내지도와 각각 번호가 매겨진 출구 표지판이 있어서 길 찾기가 정말 쉬웠어요.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위치 표시도 명확했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표시해주는 시스템도 정말 유용했어요. 여기 안내 시스템 정말 잘 되어 있어. 처음 여행 온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엠마의 말에 저도 동의했죠. 우리는 하루 종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며 촬영을 하면서 서울을 관광했어요.
각 역마다 직관적인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의 실시간 위치 표시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은 정말 믿을 수 있었죠. 정말 대단해. 이렇게 정확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은 처음이야. 맞아, 언니.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정말 놀라워. 여러 나라를 여행 다녀봤지만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는 곳은 흔치 않아. 한국에서는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배려를 어딜 가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은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가득한 시스템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혁신을 발견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엠마는 흥미로워하며 카메라를 켰죠. 한 승객이 카드를 꺼내지도 않고 그냥 게이트를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한 엠마는 그 한국인에게 가서 우리를 소개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수락해줬어요. 엠마가 금방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어보자 그 한국인은 하이패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 NFC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이라고 했죠. 너무 어려운 말이라 다시 물어보니 핸드폰으로 태그를 하지 않고도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교통카드도 아니고 핸드폰이라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자 그 한국인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에 교통카드를 등록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하이패스 시스템은 손에 짐이 많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시민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았어요. 게이트를 통과할 때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되다니 정말 편리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 시스템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엠마와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한국 남학생이 아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지원되고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엠마는 핸드폰도 삼성 것으로 바꿔야 하나까지 생각했죠. 우리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 학생과 헤어진 후 걸으며 엠마와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엠마는 최근 방문했던 파리와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프랑스에서도 아직도 수동으로 지하철 문을 열고 닫아야 한다고 했어요. 열차가 도착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손잡이를 돌려야 문이 열린다고 했죠. 파리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식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오래되어 수리 작업이 자주 지연되고 역 간의 거리가 좁아서 불편했다고 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기도 했다고 했죠. 이에 비해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여기서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면 금방 수리되었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지하철에서 내려 출구로 향하던 중 엠마와 저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한국도 수리 관리를 소홀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계단으로 향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이 우리 앞을 지나가며 에스컬레이터로 향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또 기자정신이 발동해서 그 한국인을 잡고 물어봤는데 한국에서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사람이 있을 때만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국인의 절약 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엠마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의 세심함과 기술력 그리고 절약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매 순간이 놀라움과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엠마와 함께한 여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니 많은 감동과 배움을 얻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정말로 선진국임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 다녔던 엠마 또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이 정말로 선진국임을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진보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한국은 정말로 놀라운 나라였고 정말 빠르고 정확한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정말로 선진국임을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교통기술을 단순히 발전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정말 놀라웠던 하이패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방글라데시까지 수출되었고 콜롬비아 보고타와도 통합 교통 시스템 상담을 진행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교통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며 외국인들도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배워서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경험한 일들과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엠마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구독자들이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놀라워하며 독일에도 한국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많았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의 미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기대도 컸죠. 어떤 구독자는 한국이 가장 빠르게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상용할 나라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지금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 기대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엠마와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행 후 한국 지하철의 기술적 혁신과 세심한 배려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죠.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가장 먼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상용할 나라도 한국일 거예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을 기대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은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할 거예요. 한국은 정말로 놀라운 나라예요. 몇 년 뒤 한국을 방문했을 때 또 얼마나 발전된 기술로 저를 놀라게 해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